본 컨텐츠는 주식 투자에 있어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종목을 추출하는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의 실제 성과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퀀트 매트릭스는 장기간의 데이터와 선진 금융공학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컨텐츠 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컨텐츠 제작진 및 운영진은 금융투자업 관련 법규 및 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내용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주식 시스템 트레이딩 17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한 주를 쉬고 2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시장 딱히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고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큰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나 일부 삼성그룹도 제외하면 별로 재미도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시장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다시 회복이 될랑 말랑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 어떻게 대응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이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과 함께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원래 지난주 목요일이 휴장은 아니었죠. 휴장은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한 분이 또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녹음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제 탓인가요? 예. 그쪽 탓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휴가 때문에. 제 덕분 아닌가요? 덕분이 맞겠네. 덕분이죠. 아니,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한 분이 없으면 저희가 네. 진행이 되질 않으니까. 휴가는 어떻게 잘 다녀오셨는지. 네,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싸우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휴가지에서 안 싸웠는데 갔다 와서 그 외적인 일로 아주 지금 소원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집 알아보러 다니는데 벌써 위험하면 어떡하죠? 지금 집을 안 알아봐도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빨리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역시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주인공이시죠? 캡틴 퀀트 박상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캡틴 퀀트 박상현입니다. 지금 2주 만에 처음으로 뵈가지고 저도 지금 낯선데 이게 제 눈이 낯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애꾸 눈으로 오셔서 선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저는 아까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후크 선장인 줄 알았습니다. 눈병이 어떻게 심하게 나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한번 했나,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게 하루살이가 한번 들어간 눈으로. 그 이후로 좀 괜찮아가지고 하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1주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눈다랗기 같은 게 조금 나더니 그게 또 가라앉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눈곱이 확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눈병이라고. 이거 한 주 더 쉬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왜 왔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픈 몸을 이끌고 왜 왔냐고. 너무 좀 고생스러우신 것 같아가지고 그죠? 마음이 무거운데 어쨌든 저희는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 17번째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 퀀트 매트릭스 시스템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홍보도 하고 좀 그 과정에서 수익도 좀 챙겨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이제 종목을 퀀트 매트릭스가 선정한 이 3개 포트폴리오가 있죠. 코스피 200, 코스닥까지 해서 총 3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주간마다 이제 저희가 추천주를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수익률을 그대로 정직하게 여과 없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수익률이 좀 상당히 많이 진행됐죠. 40% 이상 좀 간 것도 있고 그나마 좀 가장 부진한 것이 10% 중후반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건 저희 이제 방송은 그 증권방송 사이트 3개사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밥TV, 메이저TV, 슈어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네이버, 카페도 저희가 마련이 돼 있죠. 이 3개 증권방송 사이트가 모두 합쳐진 카페입니다.
BMS 증권투자연합이라는 카페인데요. 뭐 네이버 카페에서 그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주소창에다가 카페.naver.com 뒤에 슬러시하고 BMS STOCKU를 입력하셔도 바로 오실 수가 있으니까 뭐 여기 이제 이 방송 자체가 오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같이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차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카페나 앞서 말한 3개 사이트, 밥TV, 메이저TV, 슈어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사이트에서 아주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생톡, 매일경제 생톡하고 이 카카오톡 증권 플러스를 통해서도 저희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다운로드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료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한 달에 이제 저희는 그 11만 원, 그러니까 이게 주간 단위로 이렇게 좀 나가고 있죠. 추천주가. 근데 이제 매일매일 그런 이제 종목 순위를 공개해서 이제 매트릭스 시스템이 잡아내는 그런 것들을 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11만 원을 내고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대투 증권을 통해서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을 저희 쪽 이제로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저희가 이제 다 열어드리니까요. 뭐 교육 방송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유료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밥TV, 슈어넷, 메이저TV 고객센터로 지금 바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Right now. 네. 오늘 좀 광고가 길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길었어요? 왜냐면 이제 네, 알고 있어요. 팀장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FM들에서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나 힘들어갖고. 우리 주인공들이 제가 또 이게 조종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고 홍보 부분까지가 들어갔고요. 이제 가장 처음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 일단 시장 얘기를 잠깐이라도 좀 짧게 한 5분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수는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거죠. 지수는 필요 없다. 종목이다. 근데 이 지수 흐름을 대비해서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수를 대비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 코스닥은 지수 자체도 좀 많이 박살이 났고, 이제 뭐 다음 주 유럽 중앙은행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지난주에 있었고, 다음 주에 또 미국 FOMC도 있고, 뭐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제 결론은 뭐 어차피 종목으로 이제 귀결이 되겠지만. 답을 알고 하는 질문. 장 분위기가 좀 호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좀 두 분의 의견을 잠깐 이게 길게 하지 않고요. 오늘 딱 2분 제한 시간 되면 마이크 바로 끌 겁니다. 한 2분 정도만 해서요. 뭐 시장 분위기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벤트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그냥 이 정도 흐름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강하게 올라가려면은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 그리고 경기 부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경기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 OECD에서 세계 IMF인가요? 세계 경기 전망. 세계은행이었. 네, 거기서 했었던 것도 뭐 부진한 흐름들이고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부양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호재거리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더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재밌는 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히려 코스닥은 어느 때 수익률이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차인데 저처럼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농담이고요. 표정 안 좋아져요? 좀 진지하게 했었는데. 그 뭐냐면은, 지수 내지 아니면 시장이 좀 약할 때, 강할 때는 이제 다 좋은데, 약할 때는 오히려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거기서 진짜 대박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라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건자재 쪽이 안 무너졌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 시장에서 매매할 거는 건자재밖에 없고. 항상 삼모에스폼 그런 거 계속 강조를 하셨던 거죠. 삼모에스폼, 금강공업, 그렇죠. 기타 등등등, 파세코, IS동서, 쫙쫙쫙 있는데 이런 종목들 안 죽으면 그 5종목 오늘 추천주가 그 5개입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겹치는 교집합은 있어요. 교집합은 그렇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거 5개로 저번에 식품 관련하려고 했잖아요. 이번에 건자재 관련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승률이 너무 좋을 것 같아갖고 거기서 콕 집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뭐 특정 섹터, 특히 이제 건자재를 중점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걸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어쨌든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시장이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팔아치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리는 데가 어쨌든 정해져 있다.
라는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네. 이제 중소형주 건자재 이제 그 리모델링 관련인데 예. 역시 대장은 LG하우시스가 안 꺾이고 또 신고가가 나니까 그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투자 척도나 이제 지표로. 네. 네, 지수 뭐 그런 것보담도 일단 뭐 업종 이제 그 전반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이제 그 에이스 팀장님이 하신 말씀을 좀 참조를 하신다면은 종목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캡틴 컨트님 생각에는 아무튼 뭐 요즘 이제 시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핸드폰이 어렵댔네요. 올리고 얘도. 있는데요. 네, 얘도 어렵대요. 네. 앞으로 한 주 정도, 당장 FOMC까지 남은 게 한 주고, 이제 뭐 상반기도 한 3주 정도? 밖에 이제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보름 좀 넘게. 시간 빨라요. 네, 남은 기간 동안 좀 시장이 괜찮아질 모양인가요, 이게? 이게 저는 그냥 항상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예. 드리는데, 예. 지금, 상방에 지금 버티고 있는 어떤 강한 저항선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좀 약간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2030,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걸 뚫고 일정 부분 올라가면, 이제 뭐 약간 기술적으로 말하면 추세 가속 구간이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걸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런 저항선이 생긴 지가 벌써 한 3개월 좀 나는데, 그걸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계가 분명히 기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에이스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그건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위는 한계가 있고 이제 밑은 사실상 한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강한 어떤 뒷받침,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 장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갖다 찍어도 사실 우리가 벌 수 있는 장이 가끔 한 번씩은 오는데 네, 그런 걸 기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뭐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는 일단 한계가 있다. 상방에 어떤 막힌 그 강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슬슬 한계점이 임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바로 또 그런 거죠. 한계가 없는 종목을 또 찾아서 이제 뭐 한 분은 이제 직접 이렇게 머리를 해서 찾으시고 한쪽은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찾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또 누적된 수익률이라든가 한 주 한 주간의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관찰을 하시면서요 이제 그쪽이 어떤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 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 벌써 2주가 됐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과연 그 기간 동안에 2주지만 사실 그 쉬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일 수로 치면 한 7, 8거래일 되나요? 네, 8일. 그 기간이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어디 보자. 퀀트 매트릭스 쪽부터 수익률을 먼저 한번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뭐 이 크기 상관없이 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그런 것들이 이제 뽑아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지난주죠. 그때 이제 나왔던 종목들 수익률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주 전에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뭐 저번 자료도 대체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2주에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코스피 부분 VIP는 수익 극대화 모델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0.1% 마이너스입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 재밌게도 그 수익 안정화, 그러니까 위험 최소화. 위험 최소화. 예. 위험 최소화 부분에는 이게 신기하게도 6%나 올랐어요. 6월 한 달 동안, 6월 2주 그 기간 동안에 5월 달의 마지막이 32.3%로 끝났는데 예. 6월 달에는 38.2%로 해서 6% 정도 되게 상승했습니다. 요번 종목만 하더라도 수익 극대화 모델에서는 마이너스 0.2%였는데 지금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3.1%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천기공 하나가 환경을
판가름이 났는데 화천기공이 실점 1% 올랐거든요. 나머지 뭐 현대 하이스쿨랑 그다음에 보혜양주는 뭐 둘이 합쳐가지고서 한 평균 한 마이너스 1% 정도 되는데 이게 화천기공이 플러스 7%가 나가지고 이게 비중이 그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50%, 그다음에 수익 극대화 모형에서는 10%여가지고 이게 판을 갈랐습니다. 이 두 개가 좀 약간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네. 지울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화천기공이 먹여 살렸군요. 이게 네, 좀 먹여 많이 살렸어요. 올라주면서 이쪽에서 수익률 기여도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화천기공의 비중이 낮았던 이 수익 극대화 쪽에서는 좀 이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0.2% 약간 손실이 났고, 위험 최소화는 그게 이제 절반을 차지하면서 3%대 수익이 났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면서 일단 코스피 VIP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200이죠. 대형주 이제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편성이 된, 중심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만 갖고 한 거죠. 네. 편성된 코스피 200. 이거 재밌었는데? 네, 그쪽 성과도 좀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2주 통틀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도 지금 코스피 VIP랑 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수익 극대화 모형에서는 2주 통틀어서 통틀어가지고 마이너스 1.9%, 그다음에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플러스 2.5%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적으로 드디어 수익 안정화, 그러니까 위험 최소화 모형이 수익 극대화 모형을 코스피 200에서는 역전하는. 네. 누적 수익률로 지금 그 수익 극대화 모형이 22.1%인데 위험 최소화 모형이 23.6%로 이거 역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현상이 과거 그 돌려봤을 때 그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지금 위험 최소화 모형이 결국은 한 2년 정도 데이터를 뽑으니까 위험 최소화가 늦게 출발은 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쌓으면 쌓을수록 해서 그 역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뭔가 이런 그 안정적인 요소가 뭔가 좀 있는가 봅니다. 네. 이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200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올려드리는 자료에는 아마 이게 월 단위로 수익률을 이제 합쳐가지고 저희가 올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 단위로 이렇게 볼 때는 몰랐는데 월 단위로 바꿔놓으니까 확실히 그 위험 최소, 그러니까 수익률이 설령 이제 위험 최소하고 좀 더 높다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 수익 극대화가 높다 치더라도 위험 최소화 그래프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네. 맞습니다. 방향성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요. 한쪽 방향으로 완만하게 계속 그런 이제 가는 그게 맞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만약에 하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런 게 좋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담도. 네. 그래서 과거 뭐 2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제 위험 최소화 쪽이 좀 더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어쨌든 이쪽에서도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닥주 좋아하잖아요. 바닥주. 네. 종목 추천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바닥주 좋아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얘죠. 코스닥 100이 코스닥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안정성, 그러니까 수익 창출의 안정성 측면에서 좀 많이 모자란 쪽이 바로 이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양시장 사실 요새 뭐 시장 흐름도 그렇지만 거래소 코스닥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쪽 코스닥 쪽은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은 이번 주는 양쪽에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좀 약 1. 수익 극대 모전 1.9%, 그다음에 위험 최소화 모전은 그 1% 정도 났는데 저번 주 한 게 워낙 안 좋아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합쳐서는 수익 극대화 모형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위험 최소화 모형은 마이너스 0.5%.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시장을 이렇게 저희 컨텀백스베이스가 뭔가 근본적인 쇄신이니까 개선이 없는 한 이 코스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코스피에서 이렇게 안정적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한테 안정적 어떤 수익기를 줘야 되는데 그때문은 코스피로만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은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그래프도 보시면 알죠. 솔직히 저희 자평을 하면 이거는 진짜 너무 뭐라 그럴까 힘들어 보입니다.
제 대표지만 지금 이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터진 저도 지금 깝깝해가지고 코스타 시장 하나를 포기하는 건데 이게 뭔가 그래서 갑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저희가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기간이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코스피나 코스피 200 포트폴리오의 높은 수익률을 약간 좀 그 평균치를 낮추는 효과가 얘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돌아설 때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이제 뭐 최근 한 달 정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진 않았지만, 그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걸. 네.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거리 마라톤이긴 한데, 지금 한 달 이걸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을 생각을 하면, 진짜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연구 인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개선해서 과거 이제 이런 수익률이나 백테스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적 기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모형을 계속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것을 능가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과거랑 지금이랑 지금 약간 뭔가 틀린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다란 이제 주식시장이 두 가지인데 하나를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닥 쪽이 어떤 양호한 성과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시니까 이 퀀트 매트릭스 수익률은 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뭐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지난주 한 주 건너뛰고 자료로 대체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수익률 부분이 약간 좀 혼선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스트레스적 넘어가시고 이따가 나오는 추천순위에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웃긴데? 살콤살콤 웃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저번 주에 S 팀장님이 휴가 가시기 전에 이제 종목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음식료 특집이다, 식품 네. 특집이다라고 해서 5종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쪽 수익률은 어떻게 결과가 났나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 뭐 풀무원 같은 경우는 1.38% 플러스고요. 삼양사는 플러스 4.21%, 서울식품 플러스 0.37%, 그리고 삼양식품 마이너스 2.53%, 그리고 삼립식품이 손절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5%.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0.31%. 좀 아쉽다. 네, 조금 마이너스가 됐네요. 근데 섹터를 이게 뭐 나중에 좀 움직이긴 했는데, 네. 그 전에 때려맞고 움직인 거라, 네. 반등이 좀 약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죠. 시장, 아쉽긴 해요. 어쨌든 이쪽을 좀 노려보자라는 전략 자체는 상당히 유효했다. 예, 첫날 그 다음날 유효했잖아요. 네, 유효했어요. 그날 뭐였죠? 풀무원 하나 날랐죠? 풀무원이 그때 딱 날라갔다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삼양사가 좀 그래도 제법 올랐는데 삼립식품이 손절이 나면서 좀 그거를 깎아먹은 게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전체 수익률은 0.31%로 좀 결론이 났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성과까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bmsstocku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이제 딱 2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교육 방송을 해야 되는데 역시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는
BMS 증권투자연합 게시판에 올리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였죠.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올리셔도 되고 이 밥TV나 메이저TV, 슈어넷 요 3개 사이트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요. 그 이용 방법, 그 교육방송을 보는 방법, 유튜브에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거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 고객센터, 메이저TV, 밥TV, 슈어넷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인터넷에 치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은 다음 주 종목을 VIP 포트폴리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이제 뭐 휴가 기간도 끝났고 이제 뭐 이렇게 쉬는 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예.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도 이제 들고 하는데 자, 어찌됐거나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종목은 오늘은 에이스 팀장님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오늘 먼저. 왜냐면 계속 이제 먼저 하니까. 아, 그랬어요? 예. 뭘 또 계속이라고 그래요? 거의 계속 요즘 하자 그러면 좀만 이따 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는 그때. 뜨끔했어. 아니, 사람들이 들으면 지금 찾는 줄 압니다. 이게. 예? 지금 막 찾는 줄. 지금 찾아서 그렇게 수익률이 잘 나오면 내가 신이지. 내 신이지. 예, 종목 먼저. 예, 오늘은 무슨 특집입니까? 오늘 건자재 특집이죠. 뭘 말하면 뭐예요. 왜냐면은 전 진짜 주식하면서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진보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이 주식시장에 진짜 잘 어울리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이 한번 움직일 때 시장이 정말로 가벼운 녀석이어가지고 3일 한 3개월 움직이고 말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추세가 한번 굳어지고 트렌드나 아니면 주도 업종이 되면은 2011년도 초하정 그리고 언제냐 2012년도 전차군단 그죠? 예.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아니 그런 것처럼 이게 섹터가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앞전에 7공주 4대 천왕 이런 것들이 바카라 그런 것들 있었죠. 이제 바카라인가? 네,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이제 대형주의주 그 다음에 바카라 딴따라 네. 바카라죠. 바카라랑 그 다음에 놀자주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건자재다. 건자재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건자재 꺾이면 솔직히 할 거 없습니다. 저 손가락 빨아야 돼요. 왜냐면 방송에서 이제 계속 다른 종목을 하지만 제 주력은 건자재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종목 나갑니다. 파세코 들어봤죠? 네. 그리고 소리날로로 상당히 일진전기 그리고 한 종목은 지금 찾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거예요. 이거는 건자재 섹터가 아니어갖고. 네. 리옴쿠첸. 그리고 하나는 IS 동서입니다. 네 종목입니까? 예, 네 종목입니다. 사실은 리옴쿠첸을 빼고 비중을 30%씩 딱 실어서 IS 동서에 40%를 실을까 했는데 예. 리옴쿠첸이 한 번은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머지는 다 아는 거고 IS 동서가 약간 생소할 텐데 IS 동서 이제 건자재랑 그 다음에 한국 렌탈 자회사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대 이런 것들 한국 렌탈에서 여러 가지 계측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기업 분석 분석만 해. 네. 그리고 이제 IS 동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부산의 용호동 프로젝트라고 부산 살고 계신 분 용호동이요? 용호동. 용호동. 용호동은 먹는 우동이고요. 용호동 프로젝트라고 그게 이제 분양률이 한 70% 정도가 되는데 토지를 엄청 싸게 매입했어요. 보통 이제 분양 지을 때 25% 원가 25% 정도 이하로 하면 잘했다 그러는데 이게 10% 얼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겨먹겠네요. 그래서 괜찮아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요? 25%씩 30%씩 하고 리움쿠첸 10% 갈게요. 왜냐면 건자재 특집이니까. 근데 일진전기가 건자재입니까? 전기회사? 전기회사죠. 네. 전기회사. 건자재. 그렇죠. 집 질 때 쓸 거 아니에요, 전기. 그렇죠. 농담이고요. 일진전기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들, 건자재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비중이 파세코가 30%, 일진전기 30%, IS 동서가 30%, 그리고 리움쿠첸은 10% 해서 총 이제 네 종목이 나간 거고. 네,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건 프롬파스트인데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서 못해요. 그렇군요. 네, 그게 건자재거든요, 원래. 이 IS 동서는 맞아, 그것도 있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 탈 수도 있는데. 부정 탔네 벌써. 에어부산 지분도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 되진 않지만 4%인가 지분 갖고 있어요. 에어부산 상장 얘기가 뭐 아무튼 모르겠지만 종목 분석만 하지 말고 사요. 이제 나 못 믿어요? 나 믿을 수 있잖아요. 제가 사면 부정 타겠고. 그래요? 조심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스 팀장님의 이번 주 VIP 포트폴리오 종목을 알아봤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초가 매수해서 목요일날 종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방송하기 이전 종가에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기본 손절은 5%로 똑같이 가시는 거죠. 예. 기본 손절은 장중이라도 5%가 하락, 종가 기준입니까? 장중 5%죠. 예, 장중이라도 5% 하락하면은 손절하는 것을 기본적인 안전 장치로 걸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앞에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의도를 아셔야 되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퀀트 매트리스 이번 주 VIP 포트폴리오를 알아봐야겠죠. 자, 제일 먼저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부터 좀 간단하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코스피 VIP 종목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뽑을 때 1위부터 20위까지 뽑는데 그게 단 한 종목밖에 안 나왔습니다. 광동제약.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30위까지 내려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종목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동제약, 일진전기, 두산엔진. 일진전기는 인기가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진전기가 이게 강동제약 하나만 20위권에서 걸렸는데 30위권에 내렸더니 일진전기 이렇게 나와서 이게 오늘 뭐 일진전기가 이제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뭐 선택받은 종목이 아닌가 하는데 일단은 수익 극대화 비중에서는 두산엔진이 50%, 강동제약이 40%, 그다음에 일진전기가 10%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대인 건 아시죠? 지금 두산엔진이 50%가 아니라 여기 위험 최소화에서 25%.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는 일진전기 10%짜리가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동제약이 30%입니다. 세 종목으로. 이게 아까 저희가 초입에 얘기할 때 시장 뭐 지수지했지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한 게 이런 것도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20위까지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와중에서 수익은 났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시장이 좀 이상할 때는 거래량이 극소인 종목, 이런 종목들이 상위로 랭크가 됩니다. 뭐 그냥 뭐 몇천만 원밖에 거래 안 되는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상위에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런 종목, 실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진짜 활발한 그런 거래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VIP 포트폴리오는 세 종목입니다. 광동제약, 일진전기, 두산엔진까지 총 세 종목이고요. 일진전기는 뭐 어쨌든 두 분이 다 이렇게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 속으로는 속으로만 생각해요. 대신 기대하면서 저도 내 시초가에 네, 시초가에 한주 요새 단주 거래도 다 되니까 한 주 사볼까요 진짜로? 어차피 이거 선행매매 이런 거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내일 아침 내일 같이 사면 되죠. 한번 사봐야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만 안 사면 되지 뭐.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시간에 할 줄도 몰라요. 농담이고요. 네. 정기장만 잘하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코스피 VIP 세 종목 앞서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코스피 200 VIP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쪽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 200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만 이제 좀 선정이 되는 건데, 자, 이쪽에는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5종목 꽉꽉 채웠습니다. 일단 SL, 두산엔진, 아모레G, 우리금융,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얘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자주 보이네요, 이 월드와이드가. 여기 넥센 타이어, 이게 타이어가 번갈아 가면서 한 종씩 이렇게 껴 있는데, 저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데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타이어 요즘에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좀 이게 타이어주들이 좀 괜찮나 요즘에?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 극대화 모델에서는 두산 엔진에 강하게 실었습니다. 50%고요. 그 다음에 SL에 20%, 그리고 나머지 종목이 각각 10%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 최소화 모형,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에 50% 강하게 실었고요. 실었고, 그 다음에 15%짜리가 여기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왜냐면 SL, 그 다음에 의료금융, 각각 15%고, 그 다음에 두산엔진 아모레지가 각각 10%씩. 네. 코스피 200은 종목이 꽉 들어찼습니다. 5개 종목이 다 들어와 있고요. SL, 두산엔진, 아모레지, 우리금융,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까지 총 5종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중은 앞서서 캡틴 컨트님이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말하기 싫다. 코스닥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언제쯤 이렇게 좀 뭔가 확 해서 이제 살아났네요. 막 이렇게 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자, 코스닥은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까요? 네, 세 종목입니다. 포스코 캠텍, 그 다음에 SK컴즈, 그 다음에 해성산업. 네. 세 종목이고요. 여기 비중은, SK컴즈가 수익 극대화 모델에서는 SK컴즈가 50%, 그다음에 포스코 캠텍이 40%, 해성산업이 10%입니다. 그리고 위험 최소화 모형에서는 해성산업이 50%,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이 40%, 그 다음에 SK컴즈가 10%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캠텍은 양쪽 다 40%씩 네. 안정적으로 싣고, 그 SK컴즈하고 해성산업이 바톤 터치를 네, 했습니다. 50이냐 10이냐 네. 그거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했네요. 네. SK컴즈가 요새 주가가 엄청 잘 가던데. 바닥에서 50% 올랐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뭐 싸이메라. 비트코인 테마주라고 막 하드나 되게 잡주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싸이월드 죽고 나서 사실 없잖아요. 근데 싸이메라가 잘 잘 나간대요. 네, 그렇다네요. 네. 난 안 쓰는데. 저도 맞아. 어제 그래서 설치했어요. 맞아. 제가 설치했는데 아직 실행을 안 했고. 예뻐지는 카메라라는 그 전 부제목이 예쁘게 되면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지워야겠네요.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세 종목 다 마저 공개를 해줬습니다. 코스닥 100 VIP 포트폴리오에서는 포스코 캠텍과 SK컴즈, 해성산업 이렇게 세 종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목요일 오후 한 5시 반 정도가 되고요. 매수 기준 시점은 금요일 시초가, 그리고 매도는 목요일 종가로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은 이 위험 관리도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지난주 성과 뭐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 종목들까지 쭉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당분간 쉬는 날도 없고 시장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바짝 해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코스피 거래소만큼의 어떤 높은 성과를 내는 걸 좀 하루빨리 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고요. 뭐 한 주 동안 두 분 이제 바쁘게 잘 지내셔야죠. 예.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니요, 뭐, 이번 주가 좀 피곤했어요. 네. 네, 이번 주가 좀 피곤했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다음 주에는 눈병이 나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 눈병 났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없는 거 아니죠? 그거? 올릴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약 올라가면 비비던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병 나면 저 병 갔을래요. 옛날에 그럼 방송 출연해야 돼요. 안 돼요. 그냥 중학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행했었잖아요. 애들끼리 막 눈병 옮긴다고 뭐 학교 안 가려고 막 그랬었는데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저 엄마한테 와서 죽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투자 잘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뭐 시장이 안 좋고 사실 저희 종목만 잘 가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겠지만 어쨌든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릴 거야? 주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 저희 프로그램이 빛이 나죠.
아, 예. 빛이 나는데,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죠? 이제 그렇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고생하지 않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계속은 아니더라도 지금 다시 좀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들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이 성과를 갖고 그리고 다음 주 종목을 가지고 다시 일주일 있다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